좋은 사무실을 고르셔서 그 좋은 사무실에 있는 친절하고 실력 있는 직원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월 평균 소득의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 어려운 사업소득자 어떻게 계산하느냐예요. 요즘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좀 바빠가지고 제가 상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수입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안 해봤는데 이러시는 분들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어떻게 꾸역꾸역 사업은 돌아가는데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매월 평균 얼마 정도 버시는 것 같으세요? 요걸 물어봐요. 왜냐면 사업소득자는 저희가 자료를 받기 전에는 얼마를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업소득자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에 기초해서 사업소득을 저희가 적어서 내야 되는 거지, 넌 얼마 이렇게 딱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보세요.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낼 거예요. 그거 필요하고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받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걸 뺀 나머지 과세 표준증명, 요걸 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이것도 내야 되고요. 소득금액 증명서, 이것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매입 매출 장부라고 하더라고요. 세무사나 회계사님한테 기장대를 맡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순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월 사업소득을 책정을 할지, 종소세를 기준으로 책정을 할지, 그거는 저희가 의뢰인하고 충분히 상담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 월 소득을 산정할 기본 자료는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모든 자료를 다 주시는 게 솔직히 제일 좋죠. 어쨌든 간에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들, 요걸 빼면 내 순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매출은 뭐가 있어요? 카드 매출 자료,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만약에 신고 안 한 현금이 있다면, 요즘에는 원체 막 투명하게 다 신고를 하는 분위기라서 뭐 잘 없겠지만 어떤 현금 매출 장부, 요런 것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특수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말씀드릴 건데, 요런 것들이 매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출, 내가 쓴 돈, 이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쓴 돈을 빼야 되잖아요. 가게가 있으신 분 월 차임,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뭐 무슨 수도세, 가스비, 뭐 옛날에 무슨 곰탕집 보니까 한 달 가스비가 뭐 막 300만 원 나온다고 막 밖에 붙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 다 내셨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매입 비용들, 이게 뭐냐면은 이건 사업의 어떤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떡볶이집을 한다 그럼 떡, 고추장, 뭐 오뎅, 야채, 뭐 이런 거 매입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내 매출, 전체 매출에서 내가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썼던 모든 지출 내용, 매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이 사업의 이익이 남잖아요. 그 이익에서 저희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들을 다 낼 거잖아요. 그걸 다 빼면 내 순소득이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1년치가 있다 그러면 나누기 12, 그러면은 순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뭐 추가생계비, 그 다음에 청산가치, 그러니까 재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월 그 변제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매입과 매출을 나름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업자의 어떤 수입에 대한 그 보정 명령을 상당히 많이 내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도 일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저희가 그 요청드리는 많은 자료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조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사업자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 많으신 분들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갈비집 하시는 분, 뭐 통닭집 하시는 분, 떡볶이집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미 국세청에 신용카드 매출, 현금 매출 이런 거를 이미 다 내실 거예요. 왜? 포스기가 있으니까. 그거 다 매출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생각보다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의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한 거, 그 다음에 뭐 현금 장부, 요게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내셔도 되고, 거기서 뭐 임대료, 인건비, 식자재비, 기타 소모품 비용, 그 다음에 뭐 가스비, 이런 거 다 빼고 남은 돈에서 세금까지 또 빼고 남은 돈, 이게 순소득이고, 요거를 내가 요 소득이 발생한 연, 보통 한 1년치 본단 말이에요. 3년에서 1년치 보는데 직전 연도 걸 보통 많이 봐요. 그럼 직전 연도에서 순소득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내 월 소득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용실 하시는 분 제가 최근에 했는데 동네에 있는 그런 소규모 미용실들 있잖아요. 여기는 현금 매출이 또 많아요. 현금 매출이. 그래서 카드 매출만 가지고는 이 월 변제금 자체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출이 너무 적으면 회생 자체가 안 되잖아요. 회생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금 장부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 매출 장부, 현금 영수증 플러스 현금 장부,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현금 장부를 매일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장부에 적힌 돈을 입금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면은 요 정도 매출이 있었고 실제로 입금이 된 거니까 그거를 세금 신고하고 말고는 그거까지는 법원에서 신경을 쓰진 않아요. 아시겠죠?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랑 상담을 하실 때 그런 특이한 형태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희가 모든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메인 매출 어떻게 잡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경험은 많지만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지입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심지어는 지입차를 운전하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지입차를 본인이 직접 사서 본인이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차 할부금 요거 비용 인정되는 거예요. 기름값, 그 다음에 차 수리비, 유지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통행비 뭐 이런 거 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남은 돈, 그죠? 이게 내 순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업자의 어떤 소득을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하는 기준들이 다 다른 거야. 저희가 계산하기가. 근데 사업자들은 너무 버라이어티 하기 때문에 소득을 책정하기가 힘들지만 부가가치세라든가 아니면은 종소세라든가 아니면은 증명 무슨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쓴 매일 매출 장부라든가 각종 어떤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나름 분석을 해서 신청서를 내면 그 회생위원님들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게시인가를 내주실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보정을 내리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할게요. 사업자는 월 소득을 자료를 가지고 매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 자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달라는 거 일단 다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인 매출 장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과세표준 증명,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어떤 공적인 자료겠죠. 그죠? 메인 매출 장부는 본인이 알아서 작성하시는 거고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라든가 현금 영수증 발급 영수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조금 더 내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대리인 사무실과 최종 협의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다음에 회생법원에서 인정해주거나 보정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 이 보정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잘 변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재고도 본단 말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 좋은 사무실을 고르셔서 그 좋은 사무실에 있는 친절하고 실력 있는 직원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월 평균 소득의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급여소득자랑 사업소득자 정리해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제가 찍어놓은 한 요 50개 정도의 영상을 처음부터 정주행을 하시면 한 이틀 걸릴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제금이라든가 나의 어떤 회생의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정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서실 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